그것도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강 확인해서 정규 선생님이 수업 어떻게 할지 설명할 건데, 이강 같은 경우는 교재가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주간지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간슬개라는 거가 자체가 주간지 교재예요. 통상적으로 이강 자체가. 그러니까 교재 자체가 두 개가 다릅니다. 이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모의고사 하는 교재가 있는 거고, 그다음 간슬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우리처럼 이렇게 주간지로 나와서 이강에서 나오는 교재 이름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이거는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뭐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도 그럴지 모르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와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 풀고 이제 맞추고 이런 식의 수업 될 거고, 우리 월말평가 하는 것처럼 얘는 숙제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질문을 따로 받는 거고. 이게 처음에 양이 안 많아요. 우리 주간지 보면 하나들은 알 건데 한 주에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질문량으로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니까 그냥 할만합니다. 대신 하루에 몰빵하면 알잖아요. 하루에 몰빵하면 죽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틀에 몰빵해야 돼요. 하루에 몰빵하면 하루에 14개 풀어야 되는 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틀만 나누면 돼요. 근데 이게 6월달 넘어가면 양이 좀 늘어납니다. 단수기가. 작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이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준이 여기서 한 4개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18개 정도까지. 9월달에 좀 더 늘어나요. 근데 올해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죠. 근데 매년도 간슬개는 조금씩 이렇게 증가돼요. 뒤로 갈수록. 왜냐면 뒤로 갈수록 더 공부량이 늘어날 거니까요. 모의고사 어차피 다시 공부에 똑같죠. 그래서 얘가 되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간지보다 좀 더 어려워요. 질문도 좀 길고. 간슬개는. 간슬개는 왜 쓰냐라고 질문하면 이거 제발 겸 학원이 쓰는 게 저는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떠나는 취지라는 뭐냐면 연계율이 되게 좋아요. EBS 수능 특강 연계율이 가장 높아요. 이강 자체가. 그 다음 간슬개하고 다른 거보다. 그리고 질문량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괴로워도 버티면 그리고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분명히 1등급을 줄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한다면. 이해됐죠? 윤재현님, 그러면 어제 제가 노정기까지 설명했죠? 12번까지는 했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거는 들어가지고 교재 어디를 보냐면 앞으로 끄니까 덥네요. 12번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네. 23쪽 펴보세요. 김정희님. 네? 에어컨 끄니까 덥잖아요. 네. 그잖아. 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끄고. 시끄러워. 우리가 저기 빨리 들어갈 거야. 야, 이거 일체형 에어컨 집에 혹시 있는 사람? 일체형 에어컨. 뭐 아파트에 붙어 있는. 궁금해서 수리비 그 청소비 많이 드나요? 저도 이사원에서 그래? 그렇구나. 저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서 요새 저런 거 한 개당 막 6만원, 7만원 한다고. 엄청 비싸네. 역시 내가 청소해야겠어. 저희 집은 아파트가 90년대처럼 받아서 나는 최신식 집이에요. 저 3년 전에는 85년도에 제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갖고 지하철이 없어갖고 비 오면 눈 오면 찾아야 돼. 이 차 어디 갔어 이거? 묻혀있어. 띠가 저기 있구나. 그 차에서 항상 빗자리 있었어요. 뜯어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갖고 한 번 눈 너무 많이 왔을 때 와이퍼 그냥 올렸다가 와이퍼 모터 남아갖고 결국은 출근을 대중교통 이런 데 있었는데 1호선이 대중교통 제일 안 좋습니다. 눈 진짜 많이 오면 눈이 안 닫혀. 1호선은 지하가 아니라서. 중간에 예전에 한번 그런 방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시민들이 혹시 발로 혹시 보이면 눈 좀 떼주세요. 장난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역시 인간은 자연은 정복할 수 없는. 그죠? 그 다음 우리 나연이가 정복하지 못하는 거 노가? 늙어지겠죠 언젠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30년 뒤에는 너도 얼굴에 뭘 보톡스 넣어야 되나 펴야 되나 고민하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요새 재밌어 연예기사. 시험 끝나고 보세요. 재밌는 일 많습니다. 원래 세상에 재밌죠. 13번 꽃덤불. 꽃덤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이제 그 권해진 거잖아요. 이거 지금 태양을 인도하는 거룩한 이야기 나왔다. 그럼 태양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 이거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태양을 등진 곳에만 비롯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결국은 내가 태양을 인도하는 거룩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시대가 너무 대놓고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가연님, 13번에서 딱 시대를 볼 수 있는 시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시대를 볼 수 있는 단어 하나.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볼 때 36회. 너무 대놓고 나오죠. 36회가 지나갔다. 그럼 일제강점기 끝나는 건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팔아버린 것,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 그러니까 36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변절자던 그 나가던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다시 우러러보니 하늘이지만 겨울밤의 달이 아직도 차대. 그 얘기는 뭘 의미해? 굉장히 찬단 얘기는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념의 갈등이 있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퓨퓨 총 쏘고 막, 그죠? 무서울 거 아니야. 총 쏴봤어? 우리 동성감 너총 쏴보지 않나? 그건 됐죠. 저도 그렇게밖에 안 해봤어요. 잘 맞지도 않고. 얘네 세 명이야 뭐 나중에 쏴보겠죠. 쏴보면 느낀 겁니다. 아 뜨거워. 총. 아 시끄러워. 이런 게 느끼겠죠. 재밌다 이런 거 안 느껴질 겁니다. 제가 6주마다 200발씩 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격해야 되니까 한 개도 재미없어. 그냥 귀 아파, 손 아파, 추워,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내보내. 6시간 또 화장실 안 보내 우리는. 왜냐면 위에서 제가 지도 사격해야 되니까 애들 사격하는 거 지도 관리하는 거니까 무서워. 이거 언제 미친놈이 이거 떼고 우리한테 쏠까봐 무서워 죽겠다고. 가끔 또라이 있으니까. 예전에 술탄 이렇게 집어 먹은 놈이 있거든. 미친 왜 먹어 그거를. 뻥 터졌죠 당연히. 먹으면 터지죠.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존재는 우리나라 없나 봐요. 나중에 한국형 히어로 홍길동 이런 거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해 둘이 아이돌이야? 왜 저러고 있어? 겨드랑이 찔러가지고. 이러면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내가 꽃덩굴에 안겨오고 싶다는 게 다시 좋은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미 36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36회 이전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이 노정기도 결국 뭐래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두개시에서 보면 노정기하고 꽃덤불을 보면 반성은 없죠. 반성이 있는 시는 뭐야? 질투한 나임. 이거는 반성이죠, 분명히. 하지만 노정기는 반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분명히 그리고 이육사 시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이육사의 저항시를 갖다 집어넣어요. 곡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저항시, 둘 다 저항시지 아니지? 뭐 이거 해서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육사는 이육사 카피, 그 다음 윤동주는 윤동주 카피 해서 같이 보기나 선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최선문 같은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목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의지를 보여주는 시예요. 저항시예요. 맨 마지막에 볼 때 차마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푸른 하늘에 닿을 듯 태월에 불타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남아 설 것이다. 그럼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강 건너 노래 한번 보세요. 이거 어제 안 봤던 거니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재미같이 날려서 갔어. 모지들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 죽겠어. 그 다음 그만 사막에 끝없이 푸른 하늘에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솟아오는 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본다면 이 두 번째 시는 저항의 개념이 나오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사 자체는 내적 갈등, 그 다음 저항, 이 두 가지가 기본 골자긴 하지만 꼭 그런 건 다 아니겠지만 이건 그런 거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나오죠. 윗글과 보기의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보기 자체를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감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에 볼 때 묽은
포범처럼 고통스럽게 지내온 자신의 삶의 비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왜냐면 오래 묵은 포범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얘기 나오잖아요. 그 20쪽에 이제 시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나오죠. 3회 태클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듬어왔다. 이런 거니까 오래 묵은 포범처럼이라는 거는 내가 먼지만 계속 달아맨 상태니까 자기 삶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은 화자 자신과 달리 세속적 삶에 물든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질투는 나의 힘은 어떤 시야? 자기 반성의 시잖아요. 타인을 비판하는 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질투하고 살아온 게 문제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 타인에 대한 비판의 시를 갖고 있다 이건 아니죠. 남들보다 기뻤다는 젊은 날은 뭐야? 남들은 기쁜 젊은 날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비교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네. 남들은 벚꽃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죠? 내년에 즐기시면 되죠. 어차피 즐기는 날 뭐 4년밖에 안 되니까 4년 동안 잘 즐기시고 그 사람들 직장생활 해줬잖아요. 군대 갔고 군대에서 병장님 오늘 벚꽃놀이 가죠. 그럼 그러겠죠. 엎드려 허줘야 되라고. 어머 화이트데이 때 눈 오잖아요. 사회나 재밌죠. 가면 재미없어요. 아침에 일찍 깨워요. 눈 추워야 돼. 이거 여기 막혀 빨리 눈 추워야 돼. 제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근데 간 처음에 가자마자 삽질했어요. 6시부터 대진 줄 알았네 진짜.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그런 거죠. 뭐 잘 경험해보세요. 심지어 저희 부대에 쥐도 있습니다. 막 장마 때 막 비에 막 쥐가 떠내려와요. 저 가고 있네. 그냥 갔다 오고. 이런 거 가끔 하죠. 재밌기도 하네요. 수통에 써있어요. 1950년. 이거 6.25야. 와 대박. 이런 거 보고 들었는데 놀란 게 하나야. 50년대 만든 거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고민된 거예요. 물을 담아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중독되고 이랬을 거. 못 먹겠는데? 그럼 저도 수통 들고 다녔지만 거기다 물 담아서 안 먹었어요. 날짜 봐야 돼. 지시는 거, 좀 새 거네. 이러고 다니는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까지만 보세요, 한번. 암초를 벗어난 태풍과 싸워간다. 그러면 태풍과 싸워간다는 것 자체는 실현이지만 내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뭘 가진 거야? 실현을 이겨야 약간 의지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4번도 예. 4번. 전설도 못 읽어본 산호도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산호도 자체는 좋은 거였잖아요. 뭐하고 더불어서? 산호도하고 같이 가는 라인이 하나 더 있죠. 저도 시다 외우기 아니니까 20쪽에 보면 그 남십자성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산호도 자체 다음에 뭐라 나와서 구경을 내가 못하고 남장정 자체가 비춰주지 않은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절망이 있거나 체념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산호도 뒤에 있는 서술어까지 같이 보고 움직여줘야 돼요. 산호도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 다음 서술어를 봐야지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산호도 자체를 만약에 산호도를 가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치면 화자의 심리가 절망이란 말은 맞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밑줄을 쳤는데 화자가 절망이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죠. 산호 자체가 긍정이지만 여기를 가지 못한 화자의 상황 자체만 부정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산호도를 갔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긍정이고 내 상황도 긍정이 되는 거죠. 서술 항상 신경 써서 움직여줘야 돼요. 기본 라인은. 그래서 이게 도전하지 못할 거라는 인식은 전선을 못 읽어본 산호도 이 단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이 시어에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뒤에도 같이 보는 겁니다. 밑줄은 어차피 1분만 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15번은 15번은 푸른 회원과 유사한 시어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푸른 회원은 여기서 내가 뒤에 보면 손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상향이죠. 그럼 5개 중에 이상향 찾으면 남시자는 거, 그 다음 보통은 이 산호들이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럼 3번 말고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안에서 볼 때. 앞에 시어대로 움직여 준다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에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기 때문에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울인다. 그러면 지평선은 내가 항상 그리워하는 거니까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이 성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호도가 있으면 걔도 정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실력 좀 볼까? 정현아, 노스텔지어 이거 무슨 뜻이야? 네? 노스텔지어 세 번째 줄 들어보셨나요 혹시? 영어 시간에? 아니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나연이는 들어보셨나요? 대현이는 들어보셨나요? 아, 야 노스텔지어 이거 안 들어봤어요 영어 시간에? 이거 그냥 영어를 한글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쉬운 거, 도현이 쉬운 거. 이것은 소리 없는 어성, 여기 나타나는 표현법. 예?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 나타나는 표현법. 맞아, 너 이상하게 말해서 그래. 역설. 뭘 그렇게 고민해? 이게 제일 쉽게 나오는 역설이잖아요, 그죠? 뭘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없는데. 노텔지어는 어떤 뜻이냐면 향수란 뜻이에요, 향수. 그러니까 뭐 그리움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푸르네오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푸르네원 자체는 똑같아요. 이거는 긍정이 있지만 내가 여기에 흔들다 이렇게만 나오고 못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의 상황은 똑같이 부정인 거예요. 지향을 하지만 못 가고 있는 거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죠. 내가 지향하는 걸 가져.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상황도 긍정이고 그 지향점도 간 거잖아요. 한데 지향이 있는데 못 가. 그러면 그 지향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나의 상황은 부정적인 거죠. 이런 거잖아. 아 대학이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데 딱 갔어. 그럼 이상형이 이런 거니까 기분도 좋고 이상형도 정복한 거잖아. 근데 원하는 데 못 갔어. 그러면 걔는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나는 절망이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 난 가고 싶은 대학이 없어.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이 없는데 왜 앉아있어? 그냥 학교 졸업하고 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거 나오죠.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화자의 이런 모습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수차례 추국된 끝에 옥사한 시인의 삶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있을 때만 일제강점기를 연결시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신 문제본데 이런 식의 보기가 없어. 근데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일제강점기 빼고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능특강 자체에서 시대를 거론하는 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신에서 그거 빠져도 그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걸 니네가 읽었다는 전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1번에 보면 1년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티끌을 다람이었다 라고 되는데 분명히 이 티끌은 어떤 단어야? 이거 부정적 단어잖아요. 왜냐면 티끌 그대로 해석하면 먼지인데 먼지를 내가 누가 몸에다 그렇게 달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더럽게. 남들도 깨끗하게 살고 싶지 누가 더럽게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달아낸다는 거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런 거를 달고 있다는 건 부정적 상황 자체가 계속 뭐가 되고 있다는 거야. 달아내는 거니까 지속되고 또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이죠. 그죠? 심심해. 아 이렇게 뻔한 거로 설명하고 있어. 약간 이런 얼굴인데. 문법한 애들이 그래. 문제 다 풀고 중요한 거 없는데 굳이 쏙 들어대나요? 꺼져. 진짜 시험 보면 너무 적어도 피해 나 지금. 그죠? 다음에는 한 4주 대비하도 맞으니까 지금 5주 대비하잖아 우리 거의. 5주하고 직전까지 6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쓴 장점이 있는데 화장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뒤에 있는 거는 다음 주에 화작 그냥 지문 정도만 받을 겁니다. 하고 좀 문제 저번처럼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2차 문제라서 똑같은 문제 그렇게까지 본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필요한 문제만 컨택해 보고 나머지는 질문 받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숙제 안 해오면 넘길 겁니다. 김나연 씨.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 넘어가세요. 17번. 치어는 중심으로 이해한 걸로 적절히 아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지평선은 이미 15번에서 했었죠. 긍정이라고. 그럼 4번처럼 얘가 극복해야 되는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는 건 이상하지. 그리고 시어의 앞뒤를 가지고 움직여준다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운 지평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리운 존재인데 얘가 부정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그리워해. 이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좋아하는 걸 그리워하는 거지 싫어하는 걸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싫어서 헤어졌어. 그럼 그리워하면 안 되죠. 싫은 사람인데. 좋은데 헤어졌어. 좋은데 상대방이 그냥 나 니랑 헤어졌어. 그럼 내가 그리워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16번에 5번 한번 해드릴까요? 자, 하자가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해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실제로 회성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에 시 한번 거기 20쪽을 한번 또 보세요. 이쪽에 보면 물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어디 있어요? A에 보면 물이 한번 나오긴 하죠. 소금에 들고 조수매 부풀어 올랐다. 여기서는 실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오연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1, 2, 3, 4, 5연에 보면 새벽에 밀물에 밀려온 검이 있냐? 나는 다 살갗 빠진 설화 껍질에 붙어왔다.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물의 이미지 활용해서 지난날의 삶을 해고하는 거는 세 번째 줄이죠. 항구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 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에 있는 물을 보면서 내가 노정에 흘러간 세월, 이 흘러간 생활은 자신의 과거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의 이미지 활용이 아니라 이렇게 밀물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나. 그러면 실제로 5번도 정답이죠. 밀물에는 과거의 삶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나의 수동격삼이나 의지가 없는 상관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이건. 문제를 잘못했네. 문제 내가 되는데. 그치? 왜? 왜? 저 봐라. 하품 쩍쩍 하는 거. 아, 저 필기했어요. 필기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품 쩍쩍 한다고 얘기해. 전혀 상관없는 필기했어 왜 얘기하냐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하품을 쩍쩍 할까. 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그죠? 밤에 일찍 주무세요. 유튜브 하지 마시고. 유튜브 끊는 게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휴대폰에 유튜브 안 되는 거 바꾸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것도 싫은가? 그것도 싫은 거야? 이중적이네. 아이폰 1 이런 거는 아마 안 될걸요? 유튜브. 제가 아이폰 3가 집에 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화면이 너무 좁으면 쓸 수가 없어요. 카톡이 안 깔려요. 네. 카톡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써요. 이건 그냥 동영상 기계구나. 심지어 비번도 까먹었고 열리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열려. 그런 폰이 한 4개 돼요 집에. 갤럭시 노트 3 막 이런 거. 카톡 지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유튜브도 지원이 안 되는데, 유튜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젠장. 자, 18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보면 오래돼온 D. 이거는 미래를 가정하고 그러면 지금이 현재에 있지만 과거처럼 보인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 어리석게도는 당연히 반성일 거고, 3번에 많은 공장 세운 건 분명히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런 건 이상하죠. 오히려 생각해봐. 이렇게 나오잖아.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비냐 이 공장 의미는 뭘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공장 의미가.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세웠어.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공장은 어쨌든 쓸데
없이 많이 세운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열정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부끄러워, 안타까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야 이거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 요 정도의 의미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내가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열정이 너무 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모든 건 과하거나 부족하면 나쁜 거니까요. 화요불급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넘치는 건 안 좋죠. 그 다음 19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영도는 도시인의 삶의 자물시들을 많이 발표했다. 그는 도시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비록 절망하고 병들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애를 썼다.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좌절보다 그것을 이겨내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할 게 있어. 시의 전면에 걸쳐서 계속 의지를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항시나 의지를 갖고 있는 시라 그래도 일부에서 그게 나온 거지 전체 1년부터 마지막까지 싹 다 저항,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분명히 저항을 하기 위한 거나 또는 의지를 가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네? 눈뜨라고. 아, 내가 안 떠서 그런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 애들이? 죽겠네. 앞에 전제 조건 뭐가 필요해, 분명히? 승수야? 이게 필요하지. 실현이나 고난과 연결되는 어떤 상황들이 필요하죠. 아니면 자주했던 시간들이 필요하거나.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올 거 아니야. 그죠? 사실 영화 감상하는 거 같아. 내가 지금 여기서 되게 재미없는 뭔가 하고 있고, 아유, 그래, 한번, 아유, 재미는 없지만 그냥 보자고. 이런 거. 되게 미안하다, 내가. 재미는 거 해줘야 되는데 재미없고. 재미는 Y군한테 배우세요. 와인은? Y군. Y님이라고도 하죠. 그래? 아이콘이 뭐예요? 하나, 둘, 세 분만 이분의 혜택을 받잖아요. 윤석열? 아니, 알아듣던데, 다른 애들은. 윤석열? 아니, 갑자기. 아, 윤석열, 그죠. 재밌는 분이긴 하죠. 학원에 Y님 있잖아요, 학원에 Y님. 파란색이야? 아, 내 원장님 이름 몰라? 야야. 은장쌤이 원장님 Y님이잖아요, Y님. 양성규님이니까요. 오. 네, 그래서 Y님이라고 하는데 전 진짜. Y님한테 재미를 느끼면 되죠. 모의고사 하시면서, 그죠? 비문학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됩니까? 원장님 강의 보면 뒷모습밖에 안 보여. 뒷모습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싫어갖고 제가 앞에다 뭐 까는 거예요, 인트로 같은 거를. 아니면 저도 똑같이 뒷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내가 딱 다른 걸 들으니까 너무 좀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래서 저는 앞에 인트로 깔아요, 다. 단어만 거 찍어도 이렇게 인트로 까는 거 앞에다. 그래야지 뒷모습부터 안 나오죠. 왜냐면 제 뒤에 탈모가 있어서 보기 싫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지. 저 아침마다 약 먹어. 그래서 나중에 와인님한테 물어보세요. 탈모 안 되겠네. 아, 이 탈모 이거 남자의 대머리는 진짜 최악이라니까요. 원장쌤은 머리 풀고 하시지 않아요? 가발 아닐까요? 가발은 아니겠죠, 설마? 제 친구도 그 정도 풍부함이 있는데 걔는 가발이거든요. 걔는 20대 때부터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여기만 머리가 있고 여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걔가 20대부터 머리 빠져갖고 20대부터 계속 약 먹거든요. 약 먹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한 번은. 아, 약을 먹어서 머리는 좀 덜 빠지는데 몸에 힘이 없어. 아, 이 딜레마네. 이게 이제 약의 폐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년 정도 이상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머리만 뿌리고 자꾸 막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뒤에 와이프가 오빠 뒤에 500원짜리 하나 있어. 뭐야? 구멍이 있어, 500원짜리 제작기로. 그러니까 내가 강의 볼 때 제거 보면 자꾸 뒤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 탈모가 없거든요. 탈모 없으면 저희 대머리도 없고.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야, 너 뒤에 머리에 빵꾸 있는데? 아니, 빵꾸라니. 너는 왜 집에 대머리도 없는데 빵꾸가 있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신경 쓰여하고 제가 약 먹은 1년 되었고 뿌리는 거 뿌리고 심지어 뭐 탈모 샴푸 뭐 이런 거 쓰고 지금 난리 나는데 계속 더 빠진 것 같아서
나중에 정말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머리를 해야 되나 위로. 진짜 남자의 탈모는 이거 엄청난 국면이고, 만약에 탈모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학자 중에 그 사람 무조건 노벨상 받을 겁니다. 진짜로. 얘네도 이거 머리다 밀면 이 얼굴 안 나와요 다. 다 머리빨이에요. 얘 빼놓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 머리빨이에요 다. 일단 머리 빡빡이 스포츠로 깎으면 이 얼굴이 그렇게 빛이 안 나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근데 정해인 머리. 네? 정해인 머리라고요? 정해인 정해인 머리. 네. 어쨌든 남자는 머리빨이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가면 애들이 더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군복 입히고 다 머리 똑같이 밀면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19번에 3번에 보면 머뭇거렸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망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19번에 얘가 머물렀다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설명대로 본다면 방황? 근데 머뭇거렸다를 하나만 더 추구시키면 뭘까? 방황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굳이 방황 자체나 머뭇거리거나 안 움직이지만 어쨌든 뭔가 가려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기들을 맞춘다면 머뭇거렸다는 거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절망적 상황에서 어쨌든 뭐라도 해보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에는 보기가 없다면 그냥 뭐만 보면 돼요. 목표점을 없는 상태에서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고, 보기가 유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도 보세요 한번. 질투가 희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절망보다 삶에 대해 희망을 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거 보기가 없으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질투는 무조건 부정인데. 그러니까 보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좌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 거 안에 얘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기는. 그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 다 보면 뭔가 뭐예요? 부정적인 시어들이지만 긍정을 일부러 내포하고 있지만 3번은 정말 부정으로만 끝났잖아요. 거기서 정답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20번. 참회록. 참회록의 특징은 일단 의지가 보여요. 물론 반성도 보이고. 여기서 반성하는 거는 첫 번째 연애 볼 때 욕될까, 그 다음 하나, 둘, 세 번째 부끄러운 고백, 이런 걸 보면 반성이 보여요. 그죠? 근데 승수야, 이 시에서 의지가 어디 보여? 의지 보이는 부분 딱 하나 정도만 보면. 그렇죠. 닦아보죠. 손바닥, 발바닥으로. 즉 물론 이렇게 닦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닦으면 더 더러워지지 않나요? 물론 당연히 손바닥, 발바닥 거울 닦으면 더러워지죠 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위에 파란 녹이 킨 걸 없애보자, 이런 의미니까 이게 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희생도 됩니다. 왜? 내가 직접 희생해서 의지를 가지는 거니까요. 자기 희생적 의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을 볼 때 둘 다 모두 미래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 연애 어느 즐거운 날, 이 날은 미래죠. 그때 그 젊은 날에 왜 그런 부끄러운 걸 했을까? 그때 그 젊은 나이. 그러면 미래 시점에서의 그 젊은 나이라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에는 역사적 인식이 나타나있다. 근데 보기에 역사가 어딨어? 그냥 이 시의 역사는 세 번째 줄에 왕조, 이런 거 보면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왕조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보기와 달리 이 시는 현실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차라리 보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의지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시에는 반성만 있고 의지가 없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질투에 있는 나임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반성에 관한 얘기지 의지나 저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2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 어쨌든 이거는 등급하고 연결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화자의 태도 및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 그럼 뭘 찾으면 돼? 부끄러움, 반성. 이게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2번의 정환을 얘기하는 거고 그 4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더 안 봐도 돼요. 이미 반성이죠. 남을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난 나만 사랑했어. 이거 이기적인 자기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하고 반면 고요히 일기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늘 허물만 보이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았다. 반성이죠. 둘 다. 그 다음 5번 하나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뭐가 보이냐면 직유법이 보이긴 해요. 그죠? 자, 나연아, 얻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여기 나타난 표현법. 역설법. 역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역시 1번이요. 자, 22번. 사실 별 차이 없어요. 1번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진도도 똑같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1번은 좀 많고, 2번은 좀 더 이름 적어요.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지? 그 애는 딱히 차이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하는 1번도 있거든요. 아침 10시 수업은 제가 1번 하거든요. 1번, 2번 차이는 모르겠어요. 진도가 뭐 다르거나 뭐 책이 다르면 근데 다 똑같으니까. 심지어 2학년 막 3번까지 했어요. 같은 시간에. 근데 일반 애들 막 숙명되더라고.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공기 이런 느낌 있죠. 22번.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그죠? 남신이주 유동 박씨공범. 이 시에는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부끄러움도 보이고 의지도 보입니다. 이 시의 부끄러움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정도에 보면 나오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천에 연속해서 새김질한다. 그 얘기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볼 때 내 가슴이 메어오거나 가슴이 뜨거운 것이 팽 개이거나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끄러움을 가졌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부끄러움이 커서 뭐예요? 죽을 생각까지 가지죠.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슬픔이 너무 크고 부끄러움이 크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야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도현아, 여기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어딜까? 의지가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짠, 없어, 사실은 킥킥 이런 거 안 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이 시에서 의지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한번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의지 찾아볼게요. 그러나, 보통 그러나 하면 반대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그러나의 이전까지는 지금 지금대로 보면 계속 이런 부끄러움이나 또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냥 죽어야겠어. 자살결심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나 오면 항상 뭐예요? 전환되는 거죠. 전환된다는 건 이 감정이 전환돼줘야죠. 기본적으로. 그죠? 슬퍼. 그러나 열심히 살 거야. 이런 거지. 슬퍼. 그러나 슬퍼.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염. 괜찮아요. 알람인가요? 아닌가? 문제는 재난 문제는 우리나라 재난하고 다 남의 일 같아. 재난 문자 근데 요새 계속 뜨게 되는데. 재난 문자 안 뜨게 하는 방법 있나? 귀찮아 죽겠네. 뜨긴 하는데 쓸데없는 거 같고 맨날 뭐 실종 이런 거.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걸 생각한다. 그럼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 누굴까요? 사람이 아닌 존재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만들었구나.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가져본 거야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판 이런 거 가라앉을 것은 앙금되어 가라앉았다. 그 얘기 뭐야? 슬픔이나 한탄 자체가 가라앉았다는 건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좋아진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의지는 아니죠. 이게 슬프지 않아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에서는 더러는 나조순의 사랑사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그럼 겨울이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하루로 더욱 다가끼며 하루가 지금 치면 뭐 난로 같은 거죠.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섰다. 일단 죽을 생각은 사라졌어요. 왜? 죽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난로를 가까이 해? 그냥 얼어 죽으면 되지. 자,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입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 것이었다. 마지막만 써볼게요.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뭐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굳다. 그러면 굳은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얘처럼 굳게 살아야지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정하다는 정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석. 아, 네가 정신은 아니지. 아, 생각해보니까 정신은 아니네요. 정하다는 깨끗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보통은. 그래서 갈매나무를 깨끗하고 굳은데 내가 지금 갑자기 떠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앞으로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의인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의인법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없죠. 하지만 얘가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건데 객관적 상관문으로 될 수 있어요. 왜?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 뿐이잖아요. 의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밖에 안 되죠. 이거 하려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읽은 거예요. 보기는 밑글과 달리 객관적 상관 속에서 하나의 의지를 다루고 있다. 정확하게 맨 마지막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감정이입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감정이입은 없으니까요. 감정이 나오려면 반드시 의인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정이입과 의인법은 연결 라인에 있지만 객관적 상관물과 의인화는 연결 라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떠나서. 나머지는 뭐 안 나오고. 자, 그 다음 23번. 자, 복귀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죠. 쉽게 쓰여진 시도 반성은 보여요. 어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보세요. 다섯 번째 안에 보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나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쉽게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거 반성이죠. 자기만 혼자 편하게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야. 이 사실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닌데 오히려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는 건데 자기만 이렇게 지내는 게 미안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효자네. 그죠? 우리 그런 생각 가질까요? 1학년 대학 들어가서 엄마가 진짜 피땀 흘려서 수업을 내주는데 내가 술 먹고 흥청망청 이렇게 수업 안 나가는 건 문제가 있어. 공부해야 돼. 도서관 쳐볼게. 이럴까요,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엄마가 피땀 흘려 버는 게 많으니까 저는 대학교 다니기가 좀 집안이 그렇게 편하고 막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1학년 때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3, 4학년 때 좀 알바 많이 했고 다녔거든요. 대출도 받고 대학 졸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다닐 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고민 없이 니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진짜로.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또 갚아야 되니까. 엄마가 나중에 승수야 결혼할 때 했으니까 엄마 아파트 하나 해줄게.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됐어 엄마는 내가 알아서 다 반지하 이런 데서 열심히 시작하면 되지.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시작하기 힘들어요. 여자들이 그래 오빠 나중에 아파트 다 마련하면 나 데리러 와. 이럴 거니까요. 그죠? 니네 이런 데 안 살아봤을 거 아니야. 뭘 살아봤을 있고 집에 세면대 없는 데 살아봤어? 아파트 아닌 데는 세면대가 없어요. 이렇게 편히 닦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묻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닦아야죠. 진짜 힘들다니까 이거 닦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앉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묶고 막 이러잖아요. 세 명 다 언제 안 살아봤지? 집안에 화장실 없는 집 안 살아봤죠? 저 어릴 때는 집에 화장실 없었거든요. 나가야 돼요, 신발 신고. 그리고 마당 끝에 있죠. 마당 같은 데 끝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 그 퍼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냄새 나는데. 거기 살다가 나중에 8살 때 아파트 이사 왔는데 너무 신기했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겨갖고 이거 어디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못 찾겠어.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주택은 모양이 다 다르고 지붕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무슨 집, 뭐 무슨 색깔일지 어떻게 생긴지 이렇게 얘기하지 뭘 무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 실종됐어요. 엄마하고 막 경찰서에서 막 실종하고 찾았어요. 2시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내가 우리 아파트 몇 번 지나갔어. 오늘 근데 이게 호수개념이 없으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디야? 몇 동 몇 호인데 몇 동 몇 호가 도대체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랬죠. 원래 그런 게 경험이죠. 하지만 이 시에는 모두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자, 정현아, 이 시에 나타나는 의지 어딜까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밑에 두 번째 나오잖아요. 둥글렇게 어둠을 주고 내밀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에나. 그럼 내가 어둠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의지를 가진 부분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악수를 하는데 나에게 악수하잖아요. 그럼 이 나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신을 내면에 얘기한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악수했다는 거는 화해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주변도 좀 신경 쓰며 살겠다 이런 식의 다짐이 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윤동주는 친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고민은 굳이 했었어야 되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근데 그만큼 뭐냐면 삶을 살아오는 부분에서 치열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이렇게 문학에 반영된 거고. 심지어 윤동주 시집 낸 적도 없습니다. 살았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냥 썼던 것도 나중에 시인들이 보고 괜찮으니까 유자시 한 권 내준 게 끝이에요. 근데 맨날 써먹잖아요. 시험 때 보면. 그죠? 심지어 등단도 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뭐 숨겨놓은 키워드가 많으니까.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의 키포인트 딱 하나예요. 좋은 시다 나쁜 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숨겨진 게 많은가. 그럴수록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김소월 씨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왜? 너무 많이 까발리잖아요. 다. 정서가 너무 대놓고 보이는데 뭐 문제 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안 나와요. 고3 수준에서 김소월은 나오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육사, 정지용, 한용운, 김수영 숨긴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내는 겁니다. 그 지점이. 이 3번에 지금 그 4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윗그레와드는 과거를 스스로 상행했던 노력이 좌절된 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보기를 떠나서 윗그레와드 자체는 자기 자체를 반성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잘못 살아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고자 했던 노력 자체를 해본 적이 없죠. 남을 질투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좌절, 회의감 자체를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회의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회의감을 왜 가집니까? 앞뒤 안이 안 맞죠. 근데 1번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죠 다. 5번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바탕으로 반성 자체를 보겠다. 이것도 확인했죠. 자 24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24번에 4번 같은 경우 보면 둘 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라고 했는데 보기는 낙관 일부 들어가요. 왜? 내가 어둠을 내밀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침에 올 거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은 무조건 긍정적일 거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은 있긴 있어요. 물론 아침이 언제 올 거라는 시간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언젠가 올 거니까 기다리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같은 경우는 아예 미래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즐겁다, 낙관적이다, 꼭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반쪽짜리 정답이죠. 보기는 맞지만 윗글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1번에 볼 때 보기는 윗글에 비해서 자아성찰 계기나 동기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깊다. 1번 어떻게 알아? 민혁? 네. 1번 보기가 역사적 사실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럼 정답 1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은 더 많이입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 보이는 게 첫 번째 안에 나와요. 왜? 육첩방, 남의 나라. 육첩방 1번씩 다다임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죠. 남의 나라 갔다는 얘기는. 그럼 유학가 있는 거니까 지금 시대가 보입니다. 여기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지금 보이는 게 없죠. 하나도. 그 다음 2번에 볼 때 윗글은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하는 거. 이건 몇 번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에서 얘기하나 되고. 세 번째, 이건 아까 이 3번이나 4번에서 이미 확인됐죠. 둘 다 부정적인 부끄럼 나온다고. 네 번째, 둘 다 모두 독백적이죠. 청자 자체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5번에 볼 때 둘 다 모두 의문형 자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만 그렇죠. 보기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침전하는 것일까? 여기에만 의문형 어미가 나오죠. 앞에는 안 나옵니다. 질투나 힘은. 자, 26번. 쓸게요. 다시 쓰게. 136칼로리. 한입 먹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136. 어차피 할머니 되게 많이 아니 그건 먹어요. 당연히 치. 되게 오래된 거 날짜 나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많은 자. 거야? 운동. 어쨌든 아니다. 많이 드시고. 36. 26번. 자, 짧은 글이 형식으로 옮긴 것인데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세요. XXX1. 아 이거 왜 이러지? 오늘은 하루가 더 적는다. 아무런 의미 없이 반항과 번민의 하루가 또 적는 거 있다. 번민이나 고민은 같은 말이죠. 한상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오늘 그 산식 속의 하늘을 보다 읽고 싶지 않다. 내일 있네. 읽지 말고.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자, 이 젊은 날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현실 속에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이건 괜찮아. 아직 젊은 날이니까. 난 이미 낭비가 끝났잖아. 젊은 날이 이제 오지 않는다고, 진짜. 많이 지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지게 쓰는 시간도 20년이 마지막이다. 아니 그렇잖아. 뭐 40 넘어가면 너네 그런 생각할까? 나 완전 젊어. 힘들 건데.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좀 젊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나이가 40 넘으면 아 되게 젊다. 막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몸이 많이 망가져갖고. 어릴 때 거식증 있어갖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 속이 제 속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진짜 거식증 걸릴 때는 진짜 먹으면 먹는 느낌은 좋으니까 다 먹어요. 먹자마자 소화될까봐 화장실 가서 손 좀 걸고 다 쳐냈습니다. 몇 개월 그랬어요. 소화기 먹는 왜요? 그러니까 이거 배에서 이게 소화되고 남아있는 배에 뭔가 음식이 들어있는 느낌 너무 싫어갖고요. 그러니까 병이죠. 거식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건 좋은데 배에 그 음식물이 들어있는 건 싫어. 아주 이중적이죠. 그럼 토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저께 고쳤어. 근데 멀쩡한 인간 만나면서 와이프가 등신아 그만해. 예. 역시 그런 힘이. 아 사랑힘이 아니라 무서움의 힘. 와이프 무서워요. 맨날 나이 들어 좋겠어. 도망가면 캠핑 아니 와이프가 도망간 적이 있는데 네, 며칠 도망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자기 집에. 아 근데 내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호레비 같은 느낌. 집에서 물론 애들 집에 있는데 이렇게 뭔지 이 어색한 느낌 뭐지? 딱 좋은데 뭔가 옆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와이프 온 다음에 와이프를 제가 항상 기대했거든요. TV 보면 그 쇼파 삼아서 너무 좋아. 아 이 팔에 이 통통한 느낌 너무 좋아. 통통한데? 와이프 팔이 있어갖고 통통해. 항상 이렇게 제가 선생님 기대 계신다고요? 네, 제가 기대해. 왜 와이프가 나한테 기대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대하지 마요. 씨가 나한테 기대면 안 되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가 기대기 전에 제가 빨리 기대버려요. 한때 가끔 제가 배도 자고 막 그러는데 해요. 네, 자다가 며칠 자고 있네? 배 베고 자겠어. 배 베고 갑자기 욱! 이래.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냥 괴롭히려고. 800원이 얼마나 좋은데 그 방석 갖고 좋다니까요. 되게 갖고. 갖고 막 혼자 편하게 나 먼저 들어갈게 안 돼. 나의 베개는 들어갈 수 없다.
당근 덮어주고 1시간 정도 더 드릴 건데. 혼자 있으면 그 베개가 없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 딱딱해 되게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한번. 디귿에 보면 나 자신도 상하지 못하면서 상한 찾을 헤매는 모습이 우습으면 하다. 이건 왜 맞아? 사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아까 그 걔한테 나오잖아. 그래도 방황하는 모습에서. 그거 맞아요 이거까지. 네 번째, 결국 나의 청춘은 남들이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없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전진하는 내 꿈을 꾼 거보다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반성된 의지인데 이 시는 의지가 없잖아요 분명히.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 5번. 지점을 찾으면 되죠 이런 거 나올 때. 그 다음에 7번. 이 7번은 그냥 표현상의 특징인데 기억의 비유적 표현을 화자의 처지에 나타내는 거는 뭐에 보여? 걔한테 보이죠. 개마냥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 보여주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축 주무르고 공중에 머물 것과 이렇게 되면 영탄법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감탄의 어미 사용하고 그렇게 내가 머뭇거리는 건 분명히 반성하는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니은과 리을은 찾을 수가 없죠. 이 글 속에서. 그 다음 28번 학생들의 해석에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해석 문제죠. 어차피 시 문제는 해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 라인에서는. 1번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라는 가정적 표현. 왜냐면 아직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가정일 수밖에 없죠. 화자는 미래 입장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고 있다. 이거 계속 나왔죠 선지. 그 다음 2행의 책갈피와 종이 그리고 4행의 기록 등을 통해서 화자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기록하기 위해서 종이를 갖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이거나 부정이거나 아니면 못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번째, 탄식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가난한 의미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탄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는 이 사람이 가난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탄식이라는 말은 너무나 안 어려죠. 탄식의 의미가 두 가지인 건 맞을까요? 탄식 두 가지는 맞아요. 두 가지인 것. 근데 그 의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는 뭐에 대한 탄식이야? 자기가 기록하는 거를 보니까 반성할 게 많으니까 탄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밖에 질투 안 해봤으니까 그걸 탄식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의 탄식이 나오긴 합니다. 대신 여기에 4번 선지의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둘 다 아니죠. 그 다음 마지막, 희망의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면 화자는 삶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시기 부러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인식,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뿐이었구나. 그 얘기는 잘못됐다고 살아온 거잖아. 선생님, 네. 27번의 리을에서요, 부정적인 사물이랑 긍정적인 사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아,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이걸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억 지금만 나왔죠. 아, 뭐 하나 딴짓하고 있어. 와. 안경 먹어 안경. 그 다음 29번. END, 기억 디귿? 그렇게요. 그 제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게 제목 자체가 뭐야? 질투는 나의 힘.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질투만 하고 살아온 게 맞은 거니까 단적으로 보여준 단어 맞네. 그 다음 니은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디귿의 구체적 첨자 자체가 이 글에 안 나오죠 딱히. 그리고 이 글은 독백이잖아요. 독백적으로라는 것 자체가 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네 번째, 비유는 뭐 아까 26번에도 이미 있었고, 그죠? 3번에서. 그 다음 반성하는 것도 이미 6번이나 8번이죠. 28번에 5번에도 있었죠. 둘 다 확인됩니다. 자, 얘네 이렇게 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세전. 왜? 아, 이제 30번이 나왔네요. 30번. 30번에 보면 피언먼법. 화자는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날의 마음이 추상적 관념을 구조성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청춘을 세워두다.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C.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쉽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5개의 시를 주고 거기서 찾게끔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얘네는 저렇게 앉아있으면 나이 들었나 봐. 그냥 딸들 같아 미치겠어. 나이 들었나 봐 진짜. 근데 얘네들은 아들 같지 않아 이상하게. 왜냐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아들이 없거든요. 네, 딸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상상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덩치 차이가 너무 달라. 여기가 아빠급 덩치야 니네하고 비교하면. 그렇지 않나요? 얘네가 큰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어떻게 장난 아니야? 그렇지. 도친개찐이야. 그나마 한 명이 제일 커. 아니 얘가 저보다 작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죠? 앉은 키는 네가 확실히 큰 거 같은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리가 짧은 근데 제가 거잖아요. 너무 그래도 보이지 크면 좋은 않아? 거지. 이 앉은 키도 큰 키면 뭐라도 크면 좋은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완전 그치? 작아 보인다. 바닥에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세전은 이게 전체가 다 나오진 않을 거잖아 시험이. 우리 이제 나중에 좀 일부씩 보여주긴 할 건데 어쨌든 이거하고 연결된 건 무조건 일자 강점이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어쨌든 일제강점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빼고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기 부분만 봐도. 왜냐면 손학규 선생님 판도 차고 교단에 오는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보여줘요? 일제강점기나 상황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얘는 일단 일제강점기를 떠나서 시점 자체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인 거는 주관적이죠. 주인공 시점 무조건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쨌든 뭔가를 바라보고 자기 생리를 드러낼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심리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자기 심리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그 걸자의 심리거나 아니면은 정자의 심리를 내가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걸자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걸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걸자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내가 조선의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 게 조선의 현실이었구나. 아직까지 이런 인간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씩 자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세전의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공 자체가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의지나 정을 가진 존재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는 있는 사람이에요. 점점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시대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분명히 가지는 지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전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문 이전은 분명히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는 뭐가 크게 문제인데 이랬을 사람인 건데 막상 국내에 들어오면서 아 일제강점기 이렇게 우리가 힘들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무시당한 인간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각도 선생님께서요. 네. 그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과 낫다. 여기부터 네? 어디요? 여기 지문에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과 낫다. 아, 예. 여기부터 우리 생활이다 여기까지요. 여기에서 영민이 드러난다 했는데 영미 맞아요. 거기 부분은.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요. 왜냐면 걸자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기는 천대를 받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천대 받는 거 자체가 얻어맞는 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걸자의 생각을 내가 대신 이해하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 보이죠. 왜? 자기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유학생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죠. 이 사람은 분명히 뭐한다. 일제강점기에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일본에 가면 이 사람 일본인과 거의 동등한 되어봤습니다. 크게 문제 안 생겨요. 가는 데마다 다 뭐 검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조선 들어오면 중간중간 검열하던가 하지만 일본어 되게 잘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현재 유학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이 얘를 막 대놓고 무시하고 막 끌고 가지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걸자 자체는 현재 물론 얘도 대신 이번에 있죠. 조선이지만 똑같은 조선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일본말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무시당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양복 입었는데 일본말 못하고 있으면 일본 애들이 들어가서 막 부타하거나 뭐 때리거나 가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않고 그냥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왜? 맞는 거보단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나으니까요. 왜냐면 맞는 거는 당장 아프잖아요. 근데 무시당하는 거는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니까 내가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죠.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는 그냥 안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두 가지예요. 연민과 깨달음입니다. 불쌍한데 나도 결국 누구구나. 나도 결국 조선인이구나.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만약 이 사람이 일본인이잖아요. 그 얘를 보면서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니죠.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야? 당연히 천대받아야 되는 놈이지 저놈은. 일본도 못하는 주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친일파는 그런 생각 안 가질 거예요. 왜? 걔는 어차피 일본한테 붙을 거라 작정한 거니까요. 이 사람 친일파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본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인물들의 대화라는 건 결국 걸자하고 나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정자하고의 말을 통해서도 조선현실이 드러나긴 하지만 정자하고 나는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정자는 지금 일본에 있는 거고 나는 정자에게 편지만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정자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자는 내가 좋아한다 아니다 이런 거는 이번 시간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요. 뭘.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 돌아간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 일본으로. 맨 마지막 문단에 보세요 한번.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을 노자와 함께 책감에 용돈을 내놓고 선명한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오해할 것이 성가시긴 하지만 동경에 떠날 때 선사받은 것이 있고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하여 쓰고 그 다음 다시 부르가 될까 해서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정자에게 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런 거니까 다시 일본 돌아간다는 얘기는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일본에서 처음 나올 때와 지금 들어갈 때 마음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이 소설의 기본이에요. 2번 걸자의 말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굴종력 태도가 드러난다. 굴종 태도가 뭐야? 굴복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런 게 굴종력인 거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민영 너는 무시당하는 게 나아, 맞는 게 나아. 전 둘 다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둘 다 싫어요 사실은. 근데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둘 다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걸자가 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죠. 그럼 이 소설 전면에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있죠. 시대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회현실과 개인의 영향 관계가 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야 지금 전쟁 중이야 봐. 만약에 내가 뭐 저런 영양경 어떻게 먹겠어. 편의점 일단 무조건 다 파괴되었고 영양경 먹고 싶은데 전쟁 너무 싫어 뭐 이럴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속으로 막 그럴 거고 또 연아 영양경 먹는 과거는 그리워. 야 지금 당장 물도 없어 죽겠는데 영양경 특명이야 이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진짜로. 뭐 저도 전쟁을 겪어본 적은 아니지만 저도 전쟁을 해본 적은 없죠. 저도 뭐 군대 갔지만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뭐 공산군에 진짜 막 쏘고 뭐 이런 거 안 해봤죠. 저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 아니니까요. 얘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 나지 안 되나면 모의는 하겠죠. 모의. 근데 모의는 그냥 피력이 뒤 넘어가는 건데 이거 사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심지어 뒤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하얗게 천 붙여놓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러면 너무 대놓고 보이고 이거 너무 표적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람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맞추세요. 여기에다가 아예 흰 거에 뒤에다 천막 갖다 붙여놔요. 잘 맞추라고. 전쟁이 나면 우리도 피해는 많이 볼 겁니다. 지는 건 모르겠어요. 어차피 미국이 도와줄 거니까. 지지는 않을 건데 이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 그죠? 전쟁 러시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결국 현대자동차도 러시아에서 철수했어요. 몇 달 전에.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싹 다 철수하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안에서 판매 1위가 현대차였어요. 근데 그거를 했으니까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우리나라 산업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시장 엄청나거든요. 그거 잘 팔리는 1, 2대가 막
현대기아차인데 그거 다 생산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도 문제는 생긴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코로나 때 보세요. 당연히 중국 애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럴 것 같지만 못 막았잖아요. 결국에는 경제 논리 속에서 결국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간 거죠. 근데 이제 막 옛날 얘기 같죠. 코로나 막 그렇게 막 2시간씩 기다리고 막 코 뚫고 막 벌써 너무 아련한 옛날 얘기 같아요. 그죠? 인간이 그만큼 환경적으로 되게 잘한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여전히 정근대적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걸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근대가 뭔데? 근대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정근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진보되지 못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진보적이고 근대적이지만 걸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드러난다. 근데 정자가 어쨌든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여자가 교육도 받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저는 4번. 백의 민족은 우리 조선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적절 한 거죠? 이거 이상한 거 찾는 거니까. A는 여기서 어디였어? 걸자를 얘기한 건데 걸자 자체의 현실 태도와 가장 유사한 건데 여기서 걸자는 어때요? 이 걸자는 의지가 없죠.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그냥 무시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걸자라면, 제가 걸자라면 굽신하면서 속으로 욕하겠죠. 제 손 쪽팔리고 아이고 정말 잘생기셨네 이러잖아요. 그래야 돼 상관 않겠죠. 한번 때릴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곡 나오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강간의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내 영은 이미 뭐예요? 저항이 없죠. 자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영과 걸자는 같은 의미죠. 둘 다 순종하고 소극적이죠. 근데 벗은 반대예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이러니까 벗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걸자하고 반대적인 사람을 찾으면 그게 벗이 되겠죠. 아니면 활자가 되거나. 활자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3번의 비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비가 나오는 게 무덤인데 여기서 무덤은 조선의 현실인데 부정부 현실은 아무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섯 개 중에 뭘 찾으면 돼? 가장 아무나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나이글에 봄이 오면 그러면 봄은 좋은 거고 겨울은 나쁜 거죠. 부정적인 거 정확하게 나오죠. 정답 1번 확인됩니다. 그럼 나머지 4개에서는 그런 정도 의미를 가진 것들이 없죠. 오히려 5번 같은 경우에 밤은 좋은 거예요. 왜? 밤에 원래 유리에 닿는 것은 외로운지만 황홀한 마음도 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외롭다 황홀하다 동시에 있으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부정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겠죠. 뭔지 몰라도. 그죠? 자, 그 다음 4번 이질적인 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기억 자체는 저편에 호감을 싸고 저편에 웃기기만 하면 목적된 작전을 핍박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굽신굽신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5개 중에 굽신되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굽신되는 거하고 똑같죠. 왜? 내가 큰 일에 분개해야지 작은 일에 분개하는 건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 설렁탕집 돼지주인 같은 년. 이 사람은 약자죠. 그냥 얘가 정답이 되기가 어렵죠. 세 번째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의지저항을 가지는 거죠. 그럼 얘가 가장 이질적이죠. 네 번째 야경꾼들은 뭐 하는 거야? 나의 징후 대상인데 내가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거니까 야경꾼은 실제로 분개하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럼 야경꾼은 누구랑 똑같아? 설렁탕집 주인과 똑같은 존재죠. 그냥 힘없는 존재예요. 마지막에 비껴서 있는데 비껴서 있는 거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비겁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쁜 일이죠. 저항하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항의 가장 반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적절한 거지. 4번에 여루형이란 말이 뭐야? 비니야, 여루형 나오잖아.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루라는 건 뭐냐면 여행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어떤 여행 자체, 뭐 기행로 같은 경우가 정확한 그 여루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루형이라는 게 무조건 다 원점의 길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쭉 서울에서 목표로 가는 거 이런 것도 여루형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6번. 이거 그냥 뭐 내용 문제니까. 6번에 4번 같은 경우에 공동묘지는 내가 말하던 조선의 아무런 여지를 단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 맞죠. 근데 걸자는 부당의 인물이 아니고 불쌍한 인물이죠. 그 다음 나는 걸자를 비판하지 않았죠. 저항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정자는 나의 뜻을 바꾸기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정자는 내가 그냥 편집을 낸 거고 정자는 그냥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애죠. 네 번째, 다음 5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은 일제 자체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자체가 일본이거나 친일파니까. 이 선생님 사무라이. 이런 게 그냥 칼 차고 있잖아요. 떠들어? 너 숙제 안 해왔어? 네. 뭐가 돼? 이거 아니야? 진짜 무섭겠는데? 그죠? 장난 아닐 것 같아. 설마 그럴까? 그러지 않았겠죠? 어린 일제간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러네. 역사 속에 남으려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정말로 뛰어나거나 역사를 바꾸죠. 아니면 정말로 크나큰 간신배거나. 그렇잖아요. 원균 뭐 맨날 나오잖아요. 이완용 독립기념관 그런 데 가면 이완용 얘기 맨날 나와요. 희대의 악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희대의 악인이 돼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지만. 그죠? 전두환 씨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자되고 있습니까? 그죠? 저를 가시는 분거든 영화에서 또 끄집어내갖고 또 회자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 영화만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한 3년 만에 극장 가서 봤어요. 와이프가 가자고 해갖고 가자면 가야죠. 저 뭔 힘 있어요. 오빠 가자. 오빠 돈 내고. 예. 오빠 뭐 먹고 싶어. 오빠 카드로. 저희 집은 서로 공개 안 합니다. 얼마 버는지 서로 몰라요. 저 와이프 월급 몰라요. 와이프는 집에 생활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뭐 이런 거 오빠 집이잖아. 오빠 명이니까 그럼 자동차 세. 오빠 차잖아. 애 학원비는 오빠 애잖아. 니 애는 아니야? 오빠 애야. 학원비 제가 다 냅니다. 왜냐면 남자가 쪼잔하게 학원비 얼마 든다고 오빠가 안 내고 내가 보고 내라 그래? 그럼 쪼잔한 건가 또? 일단 제가 내고 있어.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게 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게 집에 등록되면 저희 와이프가 안 나와요. 주소가 달라가고 주소가 아버지 쪽으로 돼 있거든요. 와이프가 딸하고 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돼 있고 경기도로 돼 있고 심지어 딸도 작년부터 저랑 같이 사는 겁니다. 재작년에는 떼면 저밖에 안 나. 독거노인처럼. 그래서 남들이 다 뭐야 이거 호랩이야? 왜냐면 딸은 할아버지 쪽에 돼 있고 와이프는 자기 아빠 쪽으로 돼 있고 하니까 독거노인이죠. 떼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거하고 등본하고 달라. 등본은 주소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나옵니다. 심지어 저도 여기 안 살았어요. 재작년까지는. 작년부터 살고 재작년까지는 서울 살았고 여기 그냥 집만 넣어놓고 가끔 회사 퇴근하고 집에 샤워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서울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그냥 집 멀쩡히 있구나. 샤워나 한번 하고 갈까? 그런 집이었어요. 한 2년 정도 묵혀놨다가 산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파하고 TV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차고 딱 좋았는데 다 비워갖고 침대 하나 딸랑 끝.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다 들어온 거예요. 애 학교에 맞춰서 저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저희 12시까지 맨날 혼자 있거든요. 아침에 주말에 대박이에요. 주말에 저도 8시 반이면 좀 나와야 되고 와이프 7시 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비어요. 완전 천국이지 걔 입장에서.
유튜브 아이.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아빠 닌텐도 이제 빨리 줘. 뺏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하도 게임만 쳐해갖고. 심지어 저희의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아니 이거 혹시나 위험할까봐 제가 데이터 무제한해놨거든요. 그냥 저만 1.5기가 쓰고. 그랬더니 맨날 게임하는 것 같아요. 7번. 이거 2번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왜? 전개가 빠르려면 어때야 돼? 빠른 전개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승수야? 요약 제시해야죠. 내용을. 그죠? 그러면 내용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대화나 기본적으로 지금 행동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개 자체는 느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시간이 멈춰져 있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내가 누구라 걸자는 쭉 얘기하는 지점이니까 전개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빠른 전개 같은 거를 좀 많이 주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 전작 시점, 그것들은 쭉쭉쭉 요약할 거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 주인공이 뭘 관찰해? 조선의 현실과 걸자를 관찰하죠. 그리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이중적이에요. 내가 조선인이지만 조선이 아닌 척,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죠. 불쌍하지만 나는 불쌍하지 않은 척, 이런 거잖아요. 3번 같은 선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전작 시점 아닌 건 너무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에 기억에 드러난 태도와 유사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기억, 이런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습니다. 왜 약한 나야? 초선인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약한 나죠. 그 다음, 그러나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된 행복한 지식이 아니라 대기에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부덕이에 몸부림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화석이 되어가는 거는 부정적이죠. 이런 조선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구워진 게 우리의 현실이야. 정말 지식인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드러난 태도는 뭘밖에 없어? 체념, 절망, 안타까움 이런 거밖에 없죠. 3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어울리죠. 그러면 3번을 보면 기침하죠? 마음에 있는 가래에다 뱉어버리죠. 그러면 불순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게 의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4번을 뭘 얘기해야 수 없어. 나는 고양이로 태어난다. 잘 태어나. 이왕 태어날 거면 부잣집 태어나라. 내가 이렇게. 이번에 맨 마지막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뭐라 나와? 지금은 들을 뺏겨 봄을 빼앗기겠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절망감이죠. 다 뺏기니까. 나머지는 그런 게 안 나오죠. 1번은 절망감보다는 슬픔이 맞죠. 슬픔과 절망감도 다른 얘기니까. 5번 같은 경우도 죽어서 파란새 돼야지 자기 다짐이죠. 이런 것들은. 하은이 형도 불쌍합니다. 이렇게 막 시인들 막 이렇게 보면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도 다들 이 사람들의, 저는 전기문 거의 다 읽었거든요.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윤동주를 알기 위해서는 윤동주의 삶 전체를 봐야 되고, 윤회도 논문 얼마 안 돼요. 500쪽밖에 안 돼요. 까짓거 500쪽인데 윤동주의 인생을 볼 수 있으면 읽어야죠. 정재훈 건 짧았어요. 그나마 한 250쪽밖에 안 됐으니까. 다 전기문처럼 어릴 때 본 것처럼 다 찾아봐요. 논문 뒤지고. 저도 그런 꼬리 꼬는 명이 있어갖고 집에 논문 한 300개 된다 지금. 알고 맨날 그래요. 오빠 폐지하다 버려. 그쵸. 비정규나 볼 때는 그냥 옛날 책, 갱지, 버려 이게 맞는 거예요. 맨날 버리네. 버리라고. 창고 정리해야 되는데 안 돼. 창고 왜? 만화책 거기 창고에 제 만화책 1000권 정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저 만화책도 많아요 집에. 일반 소설이나 시책도 되게 많은데. 주술회전 보셨어요? 뭐라고? 예? 주술회전 슬램덩크. 다 옛날 만화예요. 슬램덩크하고 드래곤볼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 거. 하이큐. 제 만화 대부분이 그런 것도 옛날 거, 90년대 거 아니면 우리나라 만화 해양만 거하고 다 이연세라고 있어요. 걔네 거 막 옛날 거 막 공포의 외인보단 이런 거 초창기판 이래서 못 파는 것도 있어요.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캔디. 그런 건 없어요. 캔디를 가지고. 남자는 캔디 아니거든요. 남자 캔디 좀 아니잖아요. 베르사유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잘 안 보는 거. 원피스 끝이 없으니까 이거 안 봐. 이거는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진격의 최고 같아.
그건 최근 거죠 그래도. 아, 요새는 이제 만화책으로 다 모으기가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요새는 다 그냥 탭에다가 다 저장시켜놔요. 요즘 그런 거에 만화책 아마 집에 한 2TB 있습니다. 쭉 다 모아놔갖고 스캔해놓은 거. 그래서 탭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만화책 보는 거죠 다. 제 탭은 다 만화책용입니다. 처음에 밸런스 탭 100만 원 줬는데 만화책 하나 볼 건데 이 100만 원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어. 한 2달 뒤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냥 저가 그 A 모델은 한 20만 원에 사거든요. 그거 갖고 지금 2개 10인치하고 8인치하고 그때그때 한 번씩 봅니다. 처음에 유튜브 보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뭘 쓰면 몰라도 대학생 같은 경우야 거기다 뭐 쓰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뭐 그럴 게 없으니까. 니네 세대는 대학교 다닐 때 탭 많이 필요할 겁니다. 노트북이나 탭이가. 왜냐 거기다 이렇게 쭉 노트해놓고 저장해놓고 그러고 나면 책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니까 편해요. 실제로. 우리 때가 그게 없으니까 과목당 노트 한 권씩 다 들고 다니니까 가방 무겁게 묶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웬만하면 책 같은 거 대학교에서 이보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만약에 이보로 파는 게 있으면. 왜냐면 두꺼워요 되게. 대학교 책 자체가 기본 우리 잡서보다도 두껍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갖고 다니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1학년 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자마자 바로 산문함 신청하세요. 다 유료거든요. 거기 산문함은 내가 교실에 없기 때문에 그 건물마다 유료로 6개월 정도씩 받는 게 있어요. 산문함이. 근데 놓고 다니면 책 같은 거라도 놓고 다닐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바로 신청하면 좋아요. 안 그러면 맨날 갖고 다니는데 자기 교실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개꿀이죠. 그 도서관은 어차피 책 못 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애들이 가볍게 다니려면 무조건 산문함 아니면 아예 공부 안 하든지. 공부 안 하든지. 공부 안 하면 뭐 책 안 가고 뭐 그냥 와서 다닐 건데 뭐. 나는 모든 과목 다 D여도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죠. F만 아니면 돼. 일단 F는 안 돼요. 왜? 졸업이 안 되니까요. F 때문에 졸업 안 됩니다. 메꿀 때까지. 졸업 안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일단 F 같으면 된다. 두 번째, 책 빌리고 반납하지 않으면 된다. 책 반납 안 하면 졸업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똑같은 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돈으로 투여내든지.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2주를 빌려요. 2주가 넘어가면 하루에 100원씩 붙습니다. 열흘 동안 반납을 안 하면 1,000원, 3권이면 3,000원. 계속 늘어납니다. 돈돈돈돈돈돈. 중요한 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졸업이 안 된다니까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안 되면 졸업 자체가 안 돼요. 웬만한 데가 다 그런다. 왜냐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걔를 어떻게 졸업시킵니까? 반사회적인데 갚아야죠. 학교 만화책코너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런 건 없고 말이야. 맨날 쓸데없는 책들밖에 없고. 만화책은 안 대학교 도서관에 만화책 없습니다. 예전에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 가면 만화 코너가 따로 있었거든요. 또 한쪽에 여자들이 없고 남자들만 바글바글. 남자들은 아침부터 가서 죽치고 있어. 얘네는 저러고. 내 친구가 예전에 용인대 그 명지대 다녀갖고 공부하러 이제 몇 번 용인 같이 막 가고 그랬는데 제가 명지대 나온 건 아닌데 저는 M대학은 안 나왔어요. 저희는 일단 되게 특이한 이니셜이라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시 네? 일단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S나 K는 많잖아요. 그죠? 대학 이니셜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일단 이게 아닙니다. 저는 J, 틀린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겁니다. 저희는 J, J가 있나요? Z. 이런 데가 없잖아. J는 없을 것 같은데?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러네요. 제주도까지 갈 생각 안 해봐서. 제주도에서 올해가 있었는데 반대로 제가 제주도까지 갈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D. 모르겠네. 특이하네. 제특이 이러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러는데 근데 과점을 보면 사실 S는 별로 안 예뻐요. S는 왜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이뻐 보여요. 이 대학은 과점 자체가 되게 이뻐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 대학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갔고 다른 애 갔어요. 그럼 고려는 나도. 저희 집에 여기 남원애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안 될 뿐이죠. 저는 아니지만 있으면 한번. 그거 K잖아. K. 지금 K는 아니랬어. 제가 고대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연대라는 줄 알아 제가. 왜요? 근데 너무 좋은데. 난 연대보다 고대가 좋아. 나그
고대를 세대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왜요? 호랑이 좋은 안 예뻐서요? 칙칙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이거는 거.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고대 나온 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 항상 싸우거나 뭐 좀 대립하고 이러면 딱 학교 물어보면 고대. 알고 보니까 고대야. 역시 고대니까 또 나랑 안 맞아. 근데 이런 분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 물론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고대 나온 여자한테 차였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무조건 고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걔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진 이유로 고대가 더 싫어진 건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싫긴 했어요. 걔가 극복해줄 줄 알았는데 걔랑 헤어지고 고대가 더 싫어졌어. 결국 결국 고대하고는 안 돼. 결국 또 이렇게 돼갖고 고대 트라우마였어 제가. 심지어 저희 와이프네 회사에도 고대가 있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말고 고대 나온 애들 결국 배신한다니까. 맨날 그 얘기해요. 원장님 물어봐서 혹시 고대 나오면 학원에 퇴사해야 돼요. 옛날에 진짜 원장님이 고대 가서 제가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퇴사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도 절반 이상 차지해서 제가 퇴사한 적 있어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대 교육관과 맞지? 그만큼 제가 고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아마 제가 고대 붙었으면 안 갔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대를 붙었어도 안 갔을 겁니다. 쓰지도 않았겠죠. 고대 싫은데 왜 씁니까 거기. 고대 건물조차도 칙칙한데. 제가 볼 때 고대 건물이 제일 칙칙해요. 그 이상한 자주빛인지 빨간색인지 색감이 이렇게 칙칙해요. 건물은 연대 건물이 제일 예뻐요. 제가 연대하고 홍대 전체가 지금 건대까지. 그 밝은 색깔이 좋은 거예요. 그 하얀 색깔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화사하고 깨끗하고. 그림자진 것처럼 거기만. 자, 그 다음 이제 그 9번을 보세요. 9번에 2번에 보면 내가 정자에게 돈을 보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하기 때문이야? 정자 자체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 대학을 갔으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 다음 1번에 걸자를 본받는 것도 없죠. 그냥 비판만 하고 안타깝게만 얘기죠. 그 다음 아내 쪽에 절망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딱히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내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4번 조선의 백성을 인식하면서 절망감 느끼는 게 어디 나와요? 걸자의 대화에는 안 나오지만 정자와의 대화 속에 나오죠. 정자하고 그 편지본에 보면 나는 구덩이 속에 살고 있어. 너는 아니지만 나는 학교의 선생님이 칼을 차는 나라에 살지만 너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절망적인 감은 보여줍니다. 5번에 반감 느끼는 거 안 나옵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형한테 어떤 얘기 안 하죠. 자, 그다음 이제 10번 10번에 보면 걸자의 태도와 유사한 건데 걸자는 어쨌든 뭐 했어요? 비굴하죠. 불청적이고. 그럼 5개 중에 그런 걸 찾으면 돼요. 그게 정확하게 B에 보면 벌 받는 자세, 이게 정확하게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밀고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의지죠. 이런 겁니다. 11번 나에 대한 생각 적절한 건데 이것도 눈에 보이죠. 어쨌든 나는 뭐예요? 깨닫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 의지 저항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4번밖에 없죠. 그럼 마지막에 결국 1번 다 들어가는 거니까 도피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다음 12번 만세전임이라 적절한 건데 이거 2번 그냥 나올 거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니 소설은 안 나오니까 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원래 문학까지는 다 숙제 없었고 뒤에 맨 마지막에 이거 정답 있으니까 좀 맞추면 돼요. 뒤에는 필요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아, 이거 각자는 뭐 빠져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답 쪽에서 이거 그냥 내비두세요. 일단 제가 하면서 아마 편집하면 뭐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나중에 따로 9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각자 없는 걸 그냥 내려드릴게요.